고생할 텐데 조금만 더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좀 더 참아봐라. 네, 대리를 달자마자 나왔으니까 대리도 다 알았고 이제 더 잘 할 건데 아깝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지금까지 버틴 게 아깝지 않냐. 네. 제가 퇴사 고민을 많이 했던 선배들은 그래 이제 넌 때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노력 충분히 했고 이제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이젠 제가 좀 나가서 해야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 뭔가 세상이 뒤집힐 줄 알았어요. 맞아요. 워낙 퇴사 후의 현실은 진짜 불행이다 이런 컨텐츠도 너무 많았고 사실은 퇴사는 지옥이다. 네. 퇴사하고 나면은 정말 현실이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냥 정말 달라지는 건 내가 눈을 뜨면은 출근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난 어디 갈 곳이 없는 백수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나 빼고 다 잘 돌아가요. 맞아요. 생각보다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뭐 했던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연락 많이 오겠지만 휴가 때도 원래 연락 많이 왔었으니까 똑같이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잘 하시더라고요. 내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네. 근데 다만 새로 만나는 어른들 중에서 왜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나왔어? 나오면 고생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가 퇴사를 했구나. 누군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저 어디 다니는 누구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이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뭔가 내가 나를 소개하려면 설명을 해야 돼. 저는 뭐 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뭘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설득을 해야 돼. 그래서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 그것부터 되게 궁금해하니까 왜 나오셨어요? 하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나왔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도 막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내가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가 퇴사한 거를 합리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오히려 그때 내가 뭔가가 있었으면은 나 그냥 퇴사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히려 내가 너무 작아져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CJ라는 그냥 그 타이틀 그 이유로 설명 안 해도 되는 건데 맞아요. 이제 나 자신으로 설명하려면은 좀 그분들을 바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키워드가 아직은 없으니까 퇴사 전이 더 불안했어요. 어떻게 살지? 앞으로 너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또 어떻게 생활비를 하지? 왜냐면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이니까 생활비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드는 비용들이 많이 있을 테니 그 비용들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걱정을 퇴사 전까지 엄청 하다가 막상 퇴사 후에는 그 걱정들이 사라졌어요. 왜요? 돈이 안 떨어져서 그런가? 조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저는 수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한 달에 2-3천씩 나가요. 고작 2달 됐지만 그 정도씩 나가고 있는 거여서 괜찮아 이거 해서 내가 가난해지려고 나온 게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수익이 생길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제 저한테 쓰는 게 조금 아껴지는. 그쵸. 옷 사거나 이러는 것도 굳이 나 옷 입을 옷도 많은데. 맞아요. 선뜻 이제 나한테 쓰는 거는 옛날만큼 쓰긴 좀 어렵다. 저는 제 루틴이 망가지는 게 불안했어요. 회사는 어쨌든 가야 되고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울타리가 있었던 거죠. 울타리가 있고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오늘 나버리면은 그냥 끝이잖아요. 그냥 놀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는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고. 그쵸. 그래서 이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서 지금 아예 공유 오피스 같은 데 빌려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도 지원받은 것도 있고 매일 10시부터 7시는 일단 앉아서 일을 하고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옷도 잘 갖춰 입고 출근하듯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게 깨지면은 안 된다의 그런 불안함? 퇴사하기 전에 연습을 해왔던 것 같아요. 퇴사하기 전에는 주말이 지금의 일상이었어요. 늦어도 8시는 일어나서 12시까지 어떤 걸 제가 목표했던 걸 했거든요. 그 주말이 이번에는 이제 평일까지 이어지는 느낌이어서 아직까지는 그 습관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일부러 아직 뭣도 없지만 직원을 일부러 뽑았어요. 지출이 많을만 하네요. 네. 직원을 뽑아서 계속 눈치 볼 사람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분이랑 한 약속도 있고 우리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하자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거 깨지면 힘들 것 같아요. 시작 자체는 저희 엄마가 3년 전부터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엄마가 지금 할머니가 아프신 다음부터 할머니를 좀 돌보기 시작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식기가 없다. 유아용 식기는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위한 거는 없으니까 내가 좀 만들어봐야겠다고 해서 어느 날부터 그걸 도예를 하시기 시작했고 갑자기요? 네. 어떤 대학교에 가서 3D 프린트를 하시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왜냐면은 저희는 이런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는 찾고
찾다가 지금 서울에 있지만 뭐 수원에 있는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3D 프린트를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거의 첫 시작이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되겠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네, 공감도 되고 의미도 있지만 시장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 관련 제품이 없는 거죠. 네,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한 디자인들이에요. 아, 네, 막 이렇게 칭칭 감아야 되거나 생활에서 쓸만한 그런 식기가 아니라 되게 거추장스러워. 네, 그런 것들이어서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게 되었고, 제가 찾았던 거는 대구시에서 하는 홈커밍 대구라는 그런 지원 사업이었어요. 2주 동안 캠프 형식으로 진행한 다음에 1, 2, 3등을 뽑고 회사랑 오피스텔을 지원해주고 지원금도 이제 등수에 따라서 몇 천만 원 단위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2등을 한 다음에 이제 내 사업 모델이 시장과 맞고 내가 좀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거를 조금 검증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순위권에 들면 하는 거고, 아니면 난 아직 덜 됐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 더 버티고 그럼 때가 안 된 거라 생각했는데 잘 나왔고 확신을 갖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식기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부터 지금 만들고 있고, 어르신 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이런 데 가서 계속 어르신들이랑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 현재 수익은 한 달에 마이너스 한 2,500? 지금 퇴사하신 지 2달 정도 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마이너스 한 5천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아, 사실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슈야 매번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문제라고 받아들이면은 진짜 문제인 거고, 이걸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면은 과정인 건데, 지금은 그냥 그게 다 과정처럼만 느껴져요. 회사에서는 되게 막 머리 터질 것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일이 회사에서 있었다면. 온전히 내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저는 제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회사에서는 주어진 환경이었고, 그래서 이 환경이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가 와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인스타 같은데 제가 막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올리면은 사람들이 왜 걱정을 해줘요. 힘들겠다, 고생한다 하는데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 원천이 어떤 건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하고 있어서. 왜냐면 회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네. 주변 사람도, 상사도, 여기서는 일도, 동료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동료가 엄마랑 또 할머니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사랑과 믿음에 대한 또 책임감 이런 게 있어서 뭔가 뒤처져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열정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고. 네. 살아남으려고. 왜냐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식기 상품인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뭐 우리 아이디어 스스로 좋다고 생각을 해도 좋으면 좋을수록 카피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이야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정, 나의 생각 좀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성과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 통해서 한 달 안에 1,000명 정도 팔로워를 만들어보자가 1차 목표였었는데, 그거는 딱 한 달 안에 한 1,300명 정도 해서 저희가 정한 목표 대비해서는 좀 초과 달성을 했었거든요.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한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온 거예요? 27만 나오고 저장을 한 500명 가까이 해주셔서 저는 저장했다는 게 더 놀랐어요. 내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그런 거고, 하나도 멋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찌질한 게 먹히더라고요. 네. 꼭 포장을 하거나 꼭 멋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각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나 할 거야? 이제부터 시작?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뭘 더 하지? 어떻게 좀 포장을 해보지?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더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내가 나의 자신을 좀 많이 표현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오랫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스타팅하기가 쉬워요. 네. 나 이거 가지고 나는 10만 팔로우 만들 거야. 네, 난 네, 10만 네. 구독자 만들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내가 각을 잴 수밖에 없잖아요. 난 그렇게 돼야 되니까. 네. 근데 100m를 달려도 숨이 차는 사람이 마라톤을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나 오늘 동네 한 바퀴만 돌아볼래. 오늘 100m, 내일 500m, 다음 주에는 한 1km 뛰어볼래.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내려놓고 천천히 올라가야지, 처음부터 막 욕심 부리면서 나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나 각 잡고 만들 거야, 완벽하게 만들 거야, 맞아. 이러면은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그 연차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저처럼 거의 초년생일 때부터 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나랑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피하고 싶은 건지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그쵸.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대부분 처음엔 피하고 싶은 생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성과를 어느 정도 내놓고 그 다음에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그때쯤에는 뭘 해야 될지 떠오를 거예요. 그게 안 떠오른다면은 아직 퇴사할 때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퇴사해도 될까요? 라는 물음표가 들면 하면 안 돼요. 네네네. 나는 퇴사해야겠다 느낌표가 들 때 해도 불안하고 흔들리는 게 퇴사 후의 삶이에요. 맞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좀 회피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해서 나가고 싶은 건지 이거를 네. 확실하게 하시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게 분명하게 있을 때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선택을 할 때 내가 후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떠밀려서 하면 안 되고. 또 밀려요 그러면? 네. 그러면 또 시작이고. 저는 제가 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좀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외고에 가고 싶었고 외고에 가니까 뭐 서울의 어떤 대학교도 가고 싶었고 대학을 나오면 또 대기업을 가고 싶었고 그 퀘스트를 열심히 깨왔어요. 거기 안에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했어요. 내가 이과를 꼭 가고 싶다기보다 내가 꼭 이 회사를 가는 게 그 좋을 것 같아서 가는 거였지 진짜 나를 고민하고서는 선택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회사에서 다음 퀘스트가 없으니까 제 사춘기가 사실 입사하고서 이제 사회인이 된 다음에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난 뭘 원하지? 네. 난 뭘 좋아하지? 다 열심히 해왔는데 거기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해왔고 거기서 나름 잘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흔들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스스로 루저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사춘기를 이 회사 다닌 4년간 겪었어요. 청소년 때 해야 되는 것처럼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거를 회사 다니면서 경험하고 선배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된 거였기 때문에 결국 퇴사 직전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게 명확하게 그려지는 구조였고 그렇지 않다면은 아직 그 사춘기 남아있는. 왜냐면은 저도 사춘기를 그때 겪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회사 다니면서 저도 근데 그거를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이거 피하고 싶은 건가? 내가 이거 진짜 원하는 건가? 이거를 2년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던 거죠. 저도 한 가지 지론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퇴사는 도망치면 안 된다. 도망치면은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도망치고 똑같이 이 정도의 힘듦이 오면 똑같이 회피한다. 맞아요. 그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희 숟가락부터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12월에 출시를 할 거고 그때 이제 원금 정도 회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는다. 네. 그리고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모델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려고 생각했던 브랜드도 아니었고 해서 그냥 이 상품이 잘 만들어졌고 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정도가 올해 목표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는 좀 팀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팀을 만들고 싶다. 식기 브랜드이기 때문에 반찬통이나 그릇 같은 것도 이제 다 만들어 나갈 건데 이런 걸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